네, 양매매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당신만 모르는 이동평균선 정배열 매매의 정석이며 그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제가 주린이 분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를 해줘라,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꼭 원칙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에서 매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가가 이렇게 있고 이 밑에 5일선이 지나가고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배치가 되면 이것이 그냥 정배열입니다. 근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지난 시간보다 현재의 주가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앞에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현재 수익권에 있고 지금 매도해도 누구나 수익인 상황, 그리고 지금 이것이 만약에 정배열이 추세적으로 꾸준히 이어진다면 지금 매수하는 매수자도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가 행복한 구간을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구간이라고 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배열의 구간에 위치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할 때 추가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신 분이라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 제가 절대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자리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봉상 위치가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로 종목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위치를 판단해서 종목을 선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사전에 준비된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은 한 7월부터 시작해서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머물다가 급락을 해서 구름대 하단으로 접어들어서 자, 7월부터 2021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입니다. 예, 3년. 요거 지금 사실 차트를 제가 뒤로 살짝 돌려놓은 겁니다. 대략 한 8개월 정도를 언더에 있었어요. 일봉상 일목균형표의 언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원칙으로 본다면 이 8개월 동안 우리는 시노펙스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심지어 10월에는 이렇게 일목균형표 하단에서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원칙, 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럼 이 차트를 정상적으로 최근의 차트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최근의 차트를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돌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면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3월 지나는 시점에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으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꾸준히 일목균형표 상단에 다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방은 있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이뤘고 금년 6월 이번 달에는 엄청난 급등을 이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갈 것이 그 업종종합 차트 한번 볼게요. 업종종합 차트에 일봉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비교가 될까요? 자, 업종종합 차트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네, 업종종합 차트가 이만큼 빠질 때 시노펙스는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추세적으로 이 시노펙스를 만약에 거래했다면 시장의 흐름에 상관없이 우리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실현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시노펙스라고 하는 종목을 사실은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이만큼까지는, 자, 요까지는 결과론적인 이 부분의 상승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보고 3월부터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가,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볼게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 자리 한번 보면 이동평균선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단 5일선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중기 및 장기 이동평균선 21선, 61선, 121선 또는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4개 중에 3개 정도의 조건만 만족하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라고 뭐 명명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매수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대략 8개월의 기간을 지난 후에 금년 3월에 이동 가격대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왔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일단 첫 번째로 나의 관심 종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동평균선이 정말 정배열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자, 5일선 올라가죠. 21선 그 밑에, 61선 그 밑에. 물론 121선이 아직 터치가 안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제가 4개 중에 3개가 만족하면 정배열이라고 본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정배열을 한 번은 이뤘죠. 이 부분에서. 네, 3개가 정배열을 이뤘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구름대 하단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간 시점. 자, 여기서 보면 이 부분 볼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완벽하게 정배열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죠. 첫 번째, 양매매 윤이 얘기했던 현재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제가 볼린저 밴드를 설명드릴 때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현재 주가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지표죠? 일봉상에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이탈해버리면 현재 이 상한선을 이탈한 상황은 현재 주가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매매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때, 자, 일단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주가가 5위평이 22평을 골든 크로스를 내고 올라가면서 이 올라간 상황에서 5위평, 22평, 62평, 122평이 완벽하게 골든 크로스를 정배열을 이루었고, 현재 볼린저 밴드는 확산이 되지 않아, 만약 이쯤에서 이렇게 확산이 됐으면 여기서 아마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간적으로 보면 볼린저 밴드 그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으로 올라선 기간 동안 이만큼의 횡보를 이루어냈다. 자,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이 종목은 8개월 동안 하방을 이루다가 금년 상월에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으로 가격을 올렸고, 그리고 올린 상태에서 대략 3개월 정도의 횡보를 보이면서 바닥권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본다면, 와, 8개월의 긴 기간의 하락을 3개월 동안 바닥권을 만들어냈고, 이 바닥 박스권만 탈출하면 이 종목은 급등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해석이 되죠. 네, 이건 그냥 해석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배경 지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시노펙스의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배경 지식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차트는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일 뿐이다. 차트를 통해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실제 매매는 조금 더 충분히 확인하고 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나간 차트를 보면 나름대로 이 종목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고 그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됐죠. 네, 6월 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시노펙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지만 물론 다른 종목들 이렇게 흘러간 종목들도 많아요. 네.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라고 하는 것은 기출 문제의 모범 답안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고서는 새로이 생성되는 신규 문제를 당연히 잘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 때 충분히 그 모범 답안이 왜 도출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이 지금 시노펙스 차트를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노펙스는 8개월 동안의 긴 기간의 하락과 3개월 동안의 박스권 횡보를 이루어내고 그거를 올 6월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신의 능력이 있어서 이 박스권을 급등해내는 자리, 이 박스권을 관통해내는 자리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혹은 저는 아마 이미 뭐 엄청난 억만장자가 되어 있겠죠. 하루에도 이런 종목이 최소 10개에서 20개는 나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내고 전고점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내가 종목을 정말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그 종목을 공부한다면 이 종목이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마치 이 종목을 이만큼 매매를 하지 않다가 이 순간에 느닷없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여기서 종목을 매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발굴하는 것 자체도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긴 기간의 하락, 횡보, 박스권, 거래량과 함께 박스권 탈출, 이것도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박스권의 디테일한 흐름 속에서도 또 뭘 찾아내야 되느냐? 이평선의 정배열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이시죠? 구름대를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다른 이평선의 그 흐름이 변화 없이 5이평만 급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유턴해서 바로 급등해서 올라갑니다. 요런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 위아래 볼린저 밴드의 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작은 구간에서도 5이평, 22평, 62평, 122평의 이 정배열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이 정배열을 찾아내서 그러면 내가 진입할 위치가 어디냐. 자, 종목을 진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에서는 절대 진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진입 안 되는 거죠. 여기 진입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일 때 진입한다 그랬죠. 그 대신 볼린저 밴드 상단을 그거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크던 작던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을 터치하고 이탈하는 것은 그 종목 가격대의 비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나의 자리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죠? 자, 요런 데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냐면 이평선이 정배열이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지 않는 자리, 요렇게 조정받는 자리, 요런 자리를 찾아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로. 요렇게. 이 자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공부하라고 오늘 공부하고 자기 실력을 키우자는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동평균선 정배열 매매의 정석 그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일 뿐입니다. 차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는 거지, 지금 예를 들면 시노펙스라고 하는 차트를 제가 설명드렸다고 해서 다른 모든 종목들이 시노펙스의 차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매매에서는 훨씬 더 많이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 나머지 좀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주식 매매는 현재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노펙스를 매수한다면 매수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저점을 이렇게 확인해 주는 종목을 현재 가격으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현재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 그럼 매수하는 의미는 현재의 가격으로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죠. 앞으로 이 녀석은 이만큼의 가치를 줄 수도 있어. 여긴지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얘가 이만큼의 가치를 나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를 정말 제대로 분석해야 됩니다. 자, 분석할 때 오늘의 기준은 뭐죠? 오늘은 가격 이동 평균선의 정배열에서 사전에 제가 양매매 윤이 얘기하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가격이 위치해 있어야 되고 볼린저 밴드 양쪽 상하한선의 안에 가격이 있어야 되고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 일봉이 위치해 있을 때 그리고 그동안의 흐름을 분석해서 이러한 보조지표들을 이용해서 현재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매수해야 될 자리인지 매수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를 실시간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은 늘 제가 매매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좋다. 꼭 매수를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매수 전의 조급함과 매수 후의 성급함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의 감정이 늘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정을 겪어내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그 갭을 줄이는 것, 매수 전에 조급함이 없어지고 매수 후에 성급함이라고 하는 후회가 남지 않는 그 둘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주식 매매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축구에서 이런 선수를 평가해주는 요소가 있어요.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경기 중에 그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바로 레전드 박지성 선수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경기 중에 정말 그때 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지성 선수를 정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선수, 공을 갖고 있지 않던 90분 내내 그 필드를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던 특히 매수하지 않고 있을 때 이 종목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열심히 관찰해서 내가 이 종목에 들어갈 타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이미 매수를 해놓고 이 종목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을 충분히 분석하고 여기는 위치가 내가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런 공부를 해내면 여기서 말씀드린 매수 전의 조급함과 매수 후의 성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매수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종목이 선정이 되면 그 종목을 분석하고 타점을 선정하고 타점 도달 시 매수를 하고 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린이 분들에게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석으로 해야 되는 매매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 정배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중에 최소한 3개가 연속입니다. 뜸이 아니라 최소한 3개가 연속으로 정배열에 있어야 되고 그 정배열에 있을 때 추가로 현재 내가 바라보는 종목의 주가가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에 있어야 되며 볼린저 밴드의 상하한선 안쪽에 있어 정상적인 위치. 제가 볼린저 밴드는 종목을 구분할 때 현재 위치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런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런 종목이 선정이 됐다면 그 종목을 분석하고 타점을 선정하고 타점 도달 시 매수하고
미도달 시 패스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는 최근에 주식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린이 분들이 아마도 뭐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에 이미 많이 매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주가지수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종목들이 그런 역배열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시노펙스 같은 이런 종목들, 물론 이렇게 열심히 찾아낼 수는 있지만 이것마저도 사실은 상당히 힘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타점과 분석과 매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없이는 이 좋은 종목에서도 수익을 내기는 또한 까다롭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어떤 경우도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에서 매매하고 그것이 바로 매매의 정석이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매매 관련해서는 메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양매매 윤이었습니다.